자, 이제 등비 수열을 좀 배워볼 거야. 등비 수열. RPM 책으로는 118쪽입니다. 등비 수열에서 요 등, 서로 같은 등자 있고 비는 비율일 때 비율이에요. 그래서 등비의 등비는 뭐의 비냐면, 알지? 비만 비. 이 비가 이웃한 두 항사의 비야. 이웃한 두 항사의 비의 비가 항상 같은, 즉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 그래. 이웃한 두 항사의 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수열 AN을 적을 때 첫째 항은 3입니다. 둘째 항은 6입니다. 셋째 항은 12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항에다가 앞에 항과 다음 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지. 1대2. 여기도 이 둘만 하면 1대2잖아. 비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3에다가 바로 앞에 항이고 이게 다음 항이야. 다시 이 둘만 가지고는 얘가 앞에 항, 얘가 다음 항이야. 앞에 항에다가 몇 배를 하면 다음 항 나와? 곱하기 2 했지? 또 앞에 항에다가 몇 배를 하게 되면 다음 항 나와? 6이, 2 곱했죠? 계속. 이건 등차는 아니야. 벌써 간격이 3하고 6인데. 그치? 그럼 그 다음 항은 얼마 나와야 될까? 여기다가 또 2를 곱해서 24가 나오겠지. 그치? 또 2를 곱해서 48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바로 A 뭐냐? 굳이 말하면 얘가 A2입니다. A3, A4, 그죠? 저 뒤에 가서 n번째 항은 식이 뭐냐? 이걸 찾으면 그게 이제 일반항이지. 일반항. 알겠죠? 그래서 용어를 좀 기억해 보면 얘는 첫째 항이야. 첫째 항 A라고 쓰겠죠. A. 그리고 이웃한 두 항 사이 B. 이 B를 R이라고 씁니다. R. 이게 R이야. R이라고 썼는데 이제 공식 정식 명칭은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라고 합니다. 공통된 비율, 레이쇼 해서 R 쓴다고. 공비.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통된 차, 즉 공차 두 개를 알면은 모든 게 끝나고, 등비 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은 모든 게 다 끝나. 어디 갔냐? 화장실 갔어? 어디 탈출한 거 아니지? 자, 일반화 시켜볼게. 수열 AN이야. 자, 첫째 항 A1을 A라고 했어. 둘째 항 A2는 공비를 R로 했으면은 여기가 A 곱하기 R 맞겠냐? 곱하기 R. 그럼 셋째 항 A3는 여기다 또 R 곱할 거니까 뭐라고 쓰겠어? 소영아, AR 곱하기 R 뭐라고 쓸까? AR 제곱이겠지? 그럼 네 번째 항 A4는 여기다 또 R을 곱할 거거든? AR 세제곱 되겠죠? 가다가 열 번째 항은 뭘 것 같아? 현아야? 열 번째 항. 이 등비 수열의 열 번째 항은 뭘 것 같아? 첫째 항은 A고, 둘째 항은 AR이고, 셋째 항은 AR 제곱이고, 넷째 항 AR 세제곱이야. 열 번째 항은 뭘까? 다 써봐야 될까? 마음속으로 써봐. 마음 써보고 답만 말해봐. 결과만. 일단 A 곱하기 A는 결국 한 개 나오잖아. 한 개인데 R의 개수가 바뀌잖아. 여기 없었고 0개, 1개, 2개, 3개 하는데 보니까 항 번호보다 하나 작은 수만큼 붙었잖아. 하나 작은 AR 9쪽 쓰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저 뒤에 가서 n번장의 식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n의 식은 뭘까?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일까? 소영아. 그냥 n제곱일까? 그냥 봐봐. 잘 규칙을 일반화시키는 거야 그냥. 하나 작은 n-3야.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일반항 A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긴 거야. A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계속 곱하는데 이 곱하는 R 개수가 얘보다 하나 적은 n-1개를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A 곱하기 R에 n-1제곱이라 쓴 거야. 계속 진검다리 끼면서 곱한다고. A 곱하기 R 또 곱하기 R 또 곱하기 R 이렇게. 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n이 지수에 붙습니다. 지수에 붙어. 몇에 몇 제곱? 지수함수 느낌으로. 지수함수는 지수에 x가 붙잖아. 등비 수열은 지수에 n 붙습니다. 앞에 상수배 곱할 수 있고 곱해줄 수 있고. 자, 이 수열의 첫째 항 뭐라고? 첫 항 얼마야? A입니다. A. 왜 A냐? 1을 넣어봐. 1을 넣게 되면은 A1은 A 곱하기 R에 0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지. 공비는 R이야. 그래서 공비는 N의 밑이라고 해요. N의 밑 제곱이야. 뭐 그런 얘기들. 야, 예영이 찾아와봐. 찾아와봐. 어디 갔어?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그냥 여기 있냐고 오고. 그냥 누워서 자는 애 끼었는데 나가서 지금 갑자기 응나를 이때까지 싸우고 있으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 사람의 어떤 그 진짜 깠어야지 그 정도면. 우리 딸내미는 밥 먹다가도 수시로 가긴 하는데. 어디서 잡아왔어? 어디 있었어? 화장실에 있었어? 뭐가 안 갔는데. 근데 바로 나왔어. 네?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있었어? 아니 나 말 준비하고 있어. 앉아. 아 예은이 때문에 또 해야 되네 이거. 아니 딱 그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자, 등비수열은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앞에 항부터 첫 항에다가 차례대로 똑같은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니까 뭐 그렇게 설명하면 돼. 첫째 항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열을 등비수열 그래. 이걸 일반화시키면 저 뒤에 AN 있고 AN 플러스 있다면 n번째 항을 통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어낼 때도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 r을 곱해서 다음 항 만드는 거야 이게. 그치? 그럼 이 관계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이 다음 항을 만드는 과정. an 플러스를 어떻게 만들었다? 앞에 항 an을 어떻게 했다? 곱하기 r 했다 이거잖아. 혹은 이 r 입장에 정리해 볼까? r. 그럼 r은 뭐야? 양변을 얘로 나눠가지고 an분의 an 플러스 1 이 r인 거 아니야? 그치? 이 식 두 개가 다 얘도 그렇고 이게 엄청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줄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무슨 힌트일까? 직접 숫자를 줄까?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5입니다. 이게 무슨 힌트일까? 이거 자체가 다음 항은 앞에 항에다가 5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규칙입니다 라는 말이거든. 항상 이게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라는 힌트야. 알았어?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라는 힌트야. 등비수열이라는 힌트. 이렇게 줘도 마찬가지야. 다음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눈 값이 항상 5다 라고 하면 이것도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야. 알겠지? 이걸 못 알아들으면 그냥 이거 읽어봐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이거야.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있잖아. 이거 뭐야? 뭐지요? 마운틴인가요? 막 이러는 거지. 안 돼. 수고야 수고. 내가 보여줄게. 그래. 아,
개념원리 혹시 가졌지? 개념원리 책 펴봐. 개념원리 다 펴봐. 282쪽 펴봐. 282쪽. 282쪽에 맨 아래 그 네모 2번 네모 박스 봐봐. 282쪽에 네모 박스. 이거 쳐다봐봐. 이런 말 있지? 1번 있지? an 플러스 1에서 a를 뺀 것이 뭐 4다 이렇게 나왔다. 뭐 기라고 써 있지만 이거 자체가 다음항 an 있고 바로 다음항 a 플러스잖아. 그다음 a 플러스 2. 여기서 얘를 뺀 결과가 항상 4라는 말이 거꾸로 여기다 항상 4를 더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이라는 소리야. 공차가 4인 등차 수의 뜻 자체가. 그리고 이거를 넘겨서 a의 n 플러스 1, 즉 다음항은 앞에 항에다 4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말이야 두 개는. 공차가 4인 등차수입니다. 수열의 종류와 더불어 공차 값이 4라는 말도 준 거라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뭐 4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는 이제 쓰기에 따라서 an 플러스 1을 나누기 an이었을 수 있지. 그치? 혹은 좀 곱해가지고 뭐 a의 n 플러스 1 다음항이 an 앞에 항에다 4 곱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뭔 소리야? r이 4인 등비수열이라는 소리야. 알아듣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식을 나중에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점화식. 기본적인 점화식이야. 점화식은 뭐냐? 수열에서 이웃한 두항 혹은 세항, 이웃한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중에 점화식 그래. 참고로. 전 학생 때 너무 싫었던 파트야 여기. 너무 짠다. 외울 것도 많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여기서 a의 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힌트야. 뭐 힌트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게 연속된 세항이야. 연속된 세항이지? 그 세항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만족한대.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냐 이거 보면? 등차 중항식이지 그냥. 등차 중항식. 그렇잖아.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를 취한 게 옆에 있는 거 둘과 합과 똑같다니까 등차 중항식이야. 따라서 이 말은 수열의 종류가 등차 수열이다까지를 알려준 거야. 첫 항과 공차는 안 알려준 거야. 그래서 비슷하게 an 플러스 1에 제곱한 게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입니다. 이게 등비중항식이야. 이따 배울 건데 등비중항식. 이것도 수열의 종류가 등비수열입니다를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주는 게 점화식이라는 걸 조만간에 배울 건데 가장 기본 점화식이라고. 저거 눈치 못 채면 안 되겠지. 눈치를 채려면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중항식을 좀 배워볼까? 등비중항 좀 할게.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가 항상 일정한 게 등비수열이지. 아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를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 않나? 앞에 항분의 바로 다음 항의 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를 A와 B 입장에서 설명해봐. 뭐분의 뭐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야? 공비? 뭐분의 뭐가 공비야? A분의 B야? B분의 A야? A분의 B야? 앞에 항분의 다음항. 앞에 항분의 다음항. 앞에 항분의 다음항 A분의 B라고 B하고 이렇게 둘 BC 사이에서는 B분의 C가 공비인 거야. 두 항 사이 B. 이게 똑같다가 성립하는 게 등비수열 아니야 원래.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게 왜 성립합니까? 아니고 등비수열은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 원래. 이거 준 거야.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 얘를 등비중항 그래. 등비중항 그 공식을 이 식에서 얻어냅니다. 그럼 b 제곱한 게 ac 곱하기 똑같아. 이게 등비중항 공식이야. 이 식을 정리해서 b는 루트 ac입니다 라고 가면 안 됩니다. 제곱인데 갑자기 플러스가 된 뿔말을 쓰기도 좀 뭐하잖아. 부호가 아직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끝내는 거야. 그냥 등비중항식은 b는 하고 쓰지 않고 그냥 b제곱은 ac라고 일단 쓰는 게 기본 설정이야. 알겠지? 그 정도. RPM에서는 지금 120쪽에 유형 17번 한 거다. 그다음에 나중에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놓을 때 A, 그 다음에 AR 제곱을 놓으면 됩니다. AR 제곱. 등차 수열에서는 어떻게 되지? 등차는 가운데 항을 A라 놓고 여기를 A 플러스 D, 이쪽 A만 이렇게 썼지 않나? 등비는 근데 이렇게 씁니다. 이유는 가운데 항을 A라고 써버리면 그 다음 게 AR까지 괜찮은데 그 바로 앞에 걸 뭐로 쓸 거야? R을 곱해서 A가 나오려면 알고 내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 합의 모양 쓸 때 상당히 불편해. 분수가 섞여버리면 귀찮잖아. 이게 통분돼야 되고.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그냥 첫 장을 A라고 두고 AR 이렇게 그냥 무난합니다. 나중에 다룰 때 그 정도고 중간에 기본 연습 조금 건너뛰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18쪽에 유형별로 문제 한두 개씩 풀어보도록 할게. (869번) 자, A2는 2다. A5는 16이다. 자, A2는 어떻게 표현하죠? 등차 수열에서는 A2를 어떻게 표현하지? A 플러스 1D죠. A5도 A 플러스 4D였지. 등차 수열은. 등비 수열은 이제 일반어 자체가 AR의 N-제곱 이걸 쓰고 있습니다. A와 R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꼴이야. A2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하나지.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 쓰는 거잖아. 번호보다 하나 작은 수가 지수에 올라오잖아. 알지? 내가 네 번째 항을 찾으려고 그래. 네 번째 항 얘를. 그러면 A에다가 R 곱하고 또 R 곱하고 또 R 곱한 거야. A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네 번째 가져오려면 R을 세 번 곱한 거야. 열 번째 가려면 R을 A에다가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번, 9번 곱하고 항 번호보다 하나 작은 수만큼 하나 작은 만큼을 곱하는 거니까 지수에 얘보다 하나 작은 수가 온다고. 그러면 A5 역시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그치?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얘가 2, 얘가 16 이렇게 준 거라고. 그러면 질문이 10번장 찾아야 10번장. 10번장이면은 A 곱하기 R의 몇 제곱 찾아라? 9제곱 찾으라는 소리야. A와 R을 각각 찾으라는 말처럼 보이지? 그러면 딸랑 이 두 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와 R이 구해질 것인가 이거지. A 더하기 D가 2고 A 더하기 4D가 16이다. 이렇게 된 등차 수열은 너무 쉬웠어. 가간법. 맞지? 가간법하면 A와 D가 다 구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거는 등비 수열에서는 A와 R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 지수 함수 활용 문제 생각해봐. 지수 함수 활용 문제. 문장으로 막 써있는 거 있잖아. 그치? 식 두 줄 뽑고 나서 식끼리 뭐 했어? 보통 나눴지. 지수 함수의 활용 문제는. 로그 함수는 식 써놓고 두 줄을 보통 뺐잖아.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도 뭐 몇 번짝이 얼마다라는 이런 느낌의 식, 나중에 합공식이 나와도 S값이 나와도 식끼리 나누는 작전을 주로 씁니다. 식끼리 나눈다. 혹은 식을 통째로 대입한다. 알겠나? 가간법이 아니야. 식을 통째로 대입하거나 식끼리 나눈다야. 이게 뭔 소리냐?
식을 통째로 대입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야. 왜? 여기 지금 AR 하나고 여기 AR 4개잖아. 마음속으로 AR 4개는 A하고 R 1개 잠깐 분리하고 R 3개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4개짜리니까 AR 곱하기 R 세제곱. 그런데 이게 얼마야? 한 방에 2라고 했잖아. 2 곱하기 R 세제곱이 16인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에서 R 세제곱은 8이네? R은 실수일 거니까 R은 2만 나오겠죠. 이해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식을 한 방에 대입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식을 통째로 대입했다라고 표현한 거야. 요 AR이란 A와 R을 구해서 한 게 아니고 AR을 한 번에 대입한 거기다가.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특별한 상황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식끼리 나눕니다. 자, 봐. 얘가 1번식, 얘가 2번식이야. 그냥 원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야. 미지수 소거. 그지? 소거. 이건 가강법으로 소거하고 이거는 식끼리 나누면 돼. 왜? A가 하나밖에 없잖아. 똑같이. R 개수는 다르지만 항상 A는 한 개씩밖에 없어. 그냥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겠다. 이게 작전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딱 줄 딱 그어서 요거분이 요거랑 같다? 16분의 2. 이렇게 이 느낌에 딱 이해되지? 그래서 AR 4제곱분의 AR 1제곱은 16분의 2와 똑같다 이거야. 그럼 약분해주면 사라지고 R 하나 날라가니까 R 3제곱분의 1 나오고 그것이 8분의 1이겠지? 그럼 R 3제곱이 8이겠네. 그래서 R은 2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알겠나? R이 구해지면 여기서 A가 만약에 1이야. A가 1. 그럼 D 어떻게 찾아?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R이 구해지면 뭐 쉬운 데다가 넣어라. R 여기다 2 넣어보자. A 곱하기 2가 2 나왔어? A 1인데 그럼? 그죠? 그러면 일반항은 A 뭐야? A는 첫째 항 1 곱하기 R 2의 n-1제곱. 이거죠? 아까 질문이 뭐였지? A에 10 물어봤던가? 그런 식으로 물었으면은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에 대해서 10-1인 9제곱이다. 그리고 이 9제곱은 510 정도를 익히고 있지. 2의 10제곱이 얼마였어? 1024. 2의 9제곱은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512. 그런 식으로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870번에서 정말 기본 문제 보고 있다. AN의 식은 2 곱하기 3의 1-2n이다. 이 수열의 첫째 항이 뭐고 공비가 뭐냐고 물었네. 첫째 항이 뭐 공비가 뭐냐고 그랬습니다. 이 수열의 종류는 등비 수열이라는 건 알려줬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지? 이거 2인가? 얘가 항상 첫째 항인가? 첫째 항은 n에 1을 넣은 게 첫째 항이야. 넣어봐야 돼. 왜 적어도 이 자리가 n-1 아니잖아 지금. 이 자리가 n-1일 때는 이게 첫째 항 맞아. 왜냐면 2 곱하기 3의 n-1이라고 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제곱 될 거 아니야. 0제곱. 0.1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 맞아 그때는. 근데 n-1 아니면 1을 넣었을 때 이게 1로 안 바뀌어.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이라고 할 수 없어 2가. 그래서 첫째 항은 기본적으로 A1을 구하겠다는 생각하는 거야. A1. 2를 넣을까? 2 곱하기 3에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3분의 2겠지? 공비를 어떻게 찾지? 공비? 이게 등비수열이라며. 그럼 둘장 찾아봐. 둘장. A2 찾아볼까? R2는 2 곱하기에 3에 여기 2 넣어봐. 1-4니까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27분의 2인가? 27분의 2?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이야. 그럼 몇 곱한 거야 이거? 곱하기 몇에서? 원래 첫째 항과 둘째 항과의 관계에서 공비가 구해지잖아. 첫째 항분의 둘째 항. 여기다 몇 곱했냐 그러면 9분의 2 곱했지 않나? 공비가 9분의 1이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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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맨날 첫째 항 구하고 둘째 항 구해가지고 이 공비를 찾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 그냥 이 식 자체를 변형할 줄 알아야 돼. 변형. 자, AN이 A 곱하기 아니지.
A 곱하기 뭐 R에 Pn 플러스 Q제곱 한번 해볼까? 아니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라. 공비는 n의 밑이야. n의 밑. 잘 봐. 내가 변형한다 얘를 a 곱하기 r에 n-1제곱으로 변형한다. 자 먼저 요 지수에서 마이너스 2n만 일단 남길게. 2를 뺄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n. 괜찮지? 그럼 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야. 근데 지수에서 마이너스 생겨야 돼. 그럼 다시 3의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만들어내야 돼. 여기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껴볼게요. 알겠지? 그럼 6 곱하기 이거는 살리고 요 2를 뺄 거야 밖으로.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1제곱이 빠지겠지. 다시 이 n-1제곱 요거는 내가 모양을 만들 거니까 이 1이 밖으로 빠져야 돼.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1제곱 이게 빠진 거야. 그리고 남는 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대해서 n-제곱 살았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6 곱하기 9분의 1, 뭐 9분의 6이 되겠죠. 곱하기에 3의 마이너스 제곱 혹은 9분의 1에 대해서 n-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공비야, 얘가 공비. 공비는 항상 n의 밑이다. n의 밑. 요 n 여기 있지. n의 밑은 3이 아니야. 3의 마이너스 제곱이야. 여기서 쳐다봐봐. 요 앞에 있는 1은 분리가 돼 그냥. 3의 1제곱 밖으로 빠져나가버려. 그치? 그리고 3의 마이너스 2에 여기 살아있잖아. 그 n의 밑이란 게 요거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게 공비야. 알겠지? 자, AN이 뭐 5에 3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자,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곱이 쳐져라. A는 몇이야? A1은 1 넣어서 5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5가 공비. 3분의 5가 첫째 항. 자, 공비 몇이야? R. 공비 몇이야? n이 치수에 걸리면은 등비수열에 일단 알겠죠? 등비수열에 일반항 써는 거야. 그 공비는 어디서 찾는다? n의 밑이다. n 여기 있잖아. n 이거 안 중요하고 왜냐면 이게 5 곱하기에 3의 제곱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이 분리가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만 일단 n이 걸린 건데 n의 밑은 여기 있다고. 3의 세제곱 이해돼? 지수함수에서 밑을 보는 것도 똑같아. 지수함수에서도 그렇지. 이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873번 볼게. 등비수열에서 셋째 항이 8입니다. 셋째 항은 우리가 a 곱하기 r에 제곱 쓸 거야. 이게 8이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그러니까 써있기를 A8이 64 곱하기 A5에 이렇게 써있거든. 질문은 A4를 물었습니다. 그럼 A8은 A 곱하기 R의 7제곱이야. 그치? 그것이 64 곱하기 A5인데 A5가 A 곱하기 R의 4제곱이야. 이 중가 아니야 그냥? 그러면 요 A는 사라졌는데? 약분? R 4개랑 요 약분하면 3개 남는데? 그럼 R 세제곱이 비슷한데? 뭐야? R 준 건데? 4라고? R이 주어지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A 곱하기 16이 8인데? 그럼 A 2분의 1인데? 다 끝났네. 다 나왔잖아 지금. 그럼 A4 찾는 거니까 A4는 첫째 항 2분의 1 곱하기 R 4에 대해서 세제곱이다. 32. 그런 얘기지. 그런 말이야. 이 등비수열에서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게 뭐냐면, 자, 수열 AN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칩시다. 등차 수열.
이때는 A의 n번째 항에서 A의 L번째 항을 뺀 결과가 뭐였고 수열 AN이 등비 수열일 때는 n번째 항 분의 L번째 항의 값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한번 볼게. 이게 이런 소리야. 하다가 수열 AN이 뭐 A1, A2, A3, 뭐 A4 이렇게 가. 그럼 등차 수열에서 내가 야 A8 마이너스 A3 그랬어. 등차 수열에서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해? 8번째 항에서 3번째 항 뺀 게 뭐야? 뭐 A 플러스 7D에서 A 플러스 2D 뺐잖아. 그리고 7D에서 2D 뺀 거 아니야? 5D? 5D잖아 5D. 이게 왜 5D냐면 8번째 항과 3번째 항 사이 관계인데 등차 수열은 여기다가 D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넣은 거야 D를. 왜 5번이냐? 얘가 3번째 항이고 얘가 8번째 항이야. 항의 번호가 5개 차이 나. 그러면 D가 5번 차이가 난 거야. 5D 차이 난 거야. 알아서? 등비수열에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R로 가잖아. 곱하기 R로. 그러니까 A3보다 A8은 R을 5번 더 곱한 거지. 맞습니까? 그지? 그래서 등비에서는 A3분의 A8이 뜻하는 게 R의 5제곱이야. 이 말 알아듣겠냐? 이걸 굳이 수식으로 보여주면 등차는 n번째 항이 첫째 항 더하기 n-1D입니다. 그지? 마이너스 L번째 항은 A 플러스 L-1D입니다. 이걸 뺀 거지. 그럼 A는 사라져. 그럼 n-1D에서 L-1D를 뺀 거거든. 그럼 결과는 n-1에서 뺀다 L-1 빼 그것의 D지. 그지? D의 개수끼리 뺀 거 아니야? 뺀 거. n-1 빼기 L-1. 동민아. 그럼 여기 1은 지워지지? 남는 게 m-l의 D입니다. 응? 번호의 차 곱하기 D라고. 번호의 차이만큼의 D가 차이가 난다. 번호의 차 곱하기 D만큼. 마찬가지 여기도 굳이 쓰게 되면 AL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L-1제곱. 여기도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야. A는 지워주겠고 여기 마이너스도 지워줄 거야. 사실 똑같으니까. 그래서 R의 L-1 마이너스 N-1이니까 L-M제곱이다. 공비가 몇 개 곱해져 있다 그런 말이야. 방금 문제가 요거 있잖아 아까 A8이 64 곱하기 A5였는데 이것도 내려가지고 A5로 나눠가지고 A5분의 A8이 64라는 말이거든. 현재 등비수열이야. 그럼 이거 5번 8번 아닌가? 위에 있는 게 R이 위에 있는 게 번호가 3개 크지? 번호가 3개란 말은 이거 자체가 R3제곱이야. 왜냐면 얘가 AR 4제곱, 얘 AR 7제곱. 짝분하면 위가 3개 나올 거 아니야. 알겠죠? 이런 거를 좀 잘 볼 줄 알면 식이 조금 더 쉬워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자, 875 빨리 읽어봐. 875. 보이냐? A2분의 A12 등비수열이야. A3분의 A13 이게 다 뭔가 두 항사의 B를 줬는데 번호가 몇 개 차이나? 번호가? 위에가 10개 커. 계속 그래 계속.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얘가 한 번에 R10제곱이고 그 다음 것도 R10제곱이야 계속. 그 다음 거 계속 R10제곱이야 보면. 그치? 그럼 몇 개냐 이게? 2번부터 11번이야. 2번부터 11번이면 앞에 이 첫 번째 거 하나 빠지잖아.
11개에서 하나 빼 10개잖아, 항이 10개. 그러면 10 곱하기 R에 10제곱을 준 거네. 20이라고. 그러면 R 10제곱은 2다, 그치? R 10제곱 2, 맞지? 그거 돌려준 거야, 그냥. 복잡한 게 아니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B, 등비수열에서. 그럼 얘는 뭐야? 이것도 등비수열의 두 항 사이 비율이야. 위쪽이 50번이고 밑에가 30번이면 번호차가 20개잖아.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러면 R이 약분되고 나면 분자 쪽에 R이 몇 개 남아? 20개 남죠. R에 49제곱, A 곱하기 R에 29제곱. 차이가 20개. 그러니까 R 10제곱이고 20제곱 뭐야라고 그런 거야. R 10제곱의 제곱이지. 요거 제곱. 반도 사겠죠? 별건 아니야. 그 다음에 877번 해볼까? 까지 잠깐. 77. 자, 세 번째 항이 4,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야. A3은 A 곱하기 R 제곱인데 그것은 4고요. A6은 여섯 번째 항 AR의 5제곱인데 그것은 32입니다. 그럼 빨리 계산부터 합시다. 여기가 줄 찍찍 그어.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야? A 사라지고 R 세제곱분의 1이야. 여기까지가 32분의 4거든? 8분의 1이야. R 세제곱 8이고 R은 2겠네. 그리고 R이 2면 여기다 2 넣어봐. 2 넣으면은 A 곱하기 4가 4라는 소리니까 A는 1이겠죠? 일반항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2천보다 커지는 항을 불었으니까 일반항 써보자. 일반항이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야. 그러니까 수열 A를 써보면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공비 2니까 뭐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4가 되고 8 되고 16 되고 이렇게 하는 셈이지. 그럼 계속 커질 거니까 어느 순간에 2천을 넘어갈 거라고. 잘 모르면 써도 돼. 이를테면 2의 10제곱이 1024다를 못 외운 사람은 써야 될 거야. 어차피 이거 써야 돼.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11번째, 두 번째 그쵸 나와. 그러니까 식으로 풀 때는 얘가 크다 2000보다 이거 푸는 거 아니야? 맞지? 2000보다 커지는 항. 그러면 그냥 끝났네 이거잖아. 뭐 이거 지수부등식이네.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중에서 2000을 넘어가는 게 몇인 걸 봐야죠. 2의 10제곱이 1024다 꼭 외워야 돼. 그러면 1024는 2000을 넘지 않았고 한 번 더 가서 2의 11제곱이 2048이 되면서 200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n-1이 몇일 때야? n-1이? n-1이 11일 때입니다. n은 11일 때입니다. 알겠죠? 2의 11제곱이 2048이니까 n-1이 11이 될 수 있는 그 n 붙는 거라고. 알겠지? 별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밑에 쭉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받긴 할 텐데. 자, 880번 읽어봐. 880번 우리 등차 때 엄청 많이 한 유형이다, 그치? 수열만 등비수열로 바뀐 거 이게. 3하고 40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확히 10개를 끼워 넣었대. 10개. A1, A2, 그래서 A10까지를 끼워 넣었다. 그럼 몇 개가 된 거야, 항이? 항은 이제 12개가 된 거지? 12개. 자, 이때 질문은 A2, A9의 곱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A2 곱하기 A9의 곱을 찾아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다 찾아볼게. 알겠죠? 자, 항상 우리가 아는 숫자는 3하고 40밖에 없어. 그럼 40은 이 3을 첫 장으로 봤을 때 몇 번장이다? 12번장이다. 맞지? 12번장. 이 A2는 몇 번장이야? 2번장 아니고 3번장이야. 전체적인 입장에서. 맞지? 자, 그러면 이 40은
40은 3을 첫째 항 봤을 때 공비를 몇 번 곱하면 40이 나와? 이게 R에 몇 제곱이어야 돼? 얘가 12번장이니까 11제곱이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R 11제곱 준 거네. 3분의 40이라고. 그럼 R을 구하는 거는 지금 뭐 무리가 있죠?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치? 그러면 A2, A9의 곱을 물었지? 그럼 A2와 A9를 각각 R로 표현해서 곱해봐. 자, 지금 A2와 A9를 각각 R로 표현해서 곱해봐.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수열에서 첫째 항을 뭘로 봤다? A? A가 아니고 3이야 3? 이 3이 첫째 항이야. 그 생각해야 돼. 얘가 첫째 항이고 항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우리는 곱하기 R을 하고 있는데 그 R이 좀 불편한 값이라고 지금. 매우 불편한 값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둘째 A2라는 건 얘거든. 얘는 첫째 항 얘는 이 전체적인 수열에서는 세 번장이라고.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이라고. 어렵나?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수열 AN의 둘째 항인 것이지. 얘는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세 번장이라고. 따라서 A2는 3을 첫째 항으로 했을 때 세 번장이기 때문에 공비의 몇 제곱 해야 돼? 제곱하는 거지. A9 역시 얘 역시 앞에서부터 세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야. 10번째 항.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 10번째 항이야. 맞지? 그러니까 첫째 항을 3으로 봤을 때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공비의 몇 제곱? 9제곱. 따라서 3, 3은 9 곱하기 R의 11제곱을 물어본 거지. R 11제곱 물어본 거네? 여기 있네? 따라서 정답은 9 곱하기 3분의 40이었다. 그럼 3 곱하기 40, 120이 답이겠죠?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돼. 아까 내가 이거 금방 푼다고 그랬는데 등차랑 비슷한 어떤 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없어가지고 뭐 개념벌레 적던 RPM에 적든 적어라. 뭐냐면 A, B, C, D 땡땡땡으로 P, Q, R, S를 하고 그냥 선점점.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런 나오고 싶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알겠죠? 마지막 건 S 말고 L로 할게. 알겠죠?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수를 이룬다. 이게 등차했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죠? 등차할 때는 A랑 L을 더한 거, B랑 R을 더한 거, C랑 Q를 더한 거, D랑 P를 더한 게 항상 같았지. 등차수열은. 그 사람 커플합이 일정이잖아. 들어가면서. 기억나지? 등비수열은 합이 아니고 그 둘의 곱이 일정이다. 곱이 일정해. 그래서 A 곱하기 L, B 곱하기 R, C 곱하기 Q, D 곱하기 P가 일정이다. A 곱하기 L은 B, R이고 C, Q고 D, P고 그런 거야. 이 곱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곱이 일정. 그냥 곱이 아니고 커플의 곱인데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한 칸씩 들어오면서 곱한 거야.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 여기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거를 R을 써버렸는데 여기다가 R을 쓰면 안 되는데. R을 딴 거 쓸까? 여기 딴거 쓸게. 여기 S로 할게 일단 S. 그다음에 SL이니까 R 대신 S 쓸게.
그러면 A를 놔두고 갈 때 계속 R을 곱했다고 쳐봐 공비를. 그럼 얘가 A 아니지? C는 AR 제곱이지? AR 세제곱이겠지? 맞지? 그럼 마지막 항 L을 기준으로 쓸게. 이 바로 앞에 S에다가 R을 곱해서 L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뭐에다가 R 곱하면 L 나와? 바로 R분의 L입니다. 맞지? 여기다 R 곱하면 L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바로 앞에 항은 뭘까? 바로 앞에 항? R로 또 나누면 R 제곱분의 L이야.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랑 곱해봐. 정확히 A, L이지? 맞지? 하나 안쪽 들어가봐. AR, R분의 L. 그럼 곱할 때 R 사라지거든 이게. 그럼 남는 게 또 A, R이야. 또 하나 더 들어가봐. AR 제곱하고 R 제곱분의 L 해봐. 또 R 제곱 사라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곱이 일정하게 된다고. 이해돼? 그럼 원래 문제 쳐다봐봐. 원래 3, 40, 중간에 10개 껴놓을 물어본 게 뭐야? A2, AX의 곱이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랑 얘랑 곱하려면 두 개.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이 둘 곱한 거나 이 둘 곱한 거나 이 둘 곱하기 똑같아. 그래서 답이 3 곱하기 40, 120이 답이야.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풀고 계속 고생하는 사람은 계속 번호 또 밀려가지고 막 응? A2가 실제로 세 번째인데 뭐 여기다 AR 쓰거나 막 그래가지고 틀린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풀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숙제는 어디까지냐? 오늘 합 얘기만 안 했다. 합 앞에까지, 지금 유형 19번까지 해오기를 바래. 유형 19번 끝까지 하겠지? 그리고 오늘 숙제 거래 왔다. 저쪽에서 1시간 남아 공부하고 가. 내일 좀 바쁠 때 여기 가고. 알겠지? 오늘 숙제 덜 왔다. 저 끝에 가시 가서 1시간 가죠. 빨리 나가 이것들아. 싸우잖아. 야, 봤는데 왜 일반한 거 몰라? 야, 이거 시험지 그렇게 썼냐? 불편했어. 그렇게 난리인데? 척도가 더 나와서 이거 봐. 불편으로 측정했어. 책점까지는 얘는 푸는 걸 볼펜 풀었어. 에이씨. 이게 샤프를 거의 뭐 찍었었네. 꽉꽉 막 종이 팔 정도로. 일단 이걸로 민재가 좀 깨끗한 게 낫고. 정답 하나 보내주고. 정답 있지?